반갑습니다. 출근 중입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을 했었죠. 예전에 남겼던 영상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이 이제 172까지 오르게 되면서 약을 처방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존의 영상에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본래 한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진행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것들, 이렇게 어떤 혈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를 한번 찾게 돼요. 보건소를 찾아서 피 검사를 하게 된 계기가 돼서, 그 뒤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LDL 수치가 조금씩 올랐는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잘 관리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더라도 잘 안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을 결국엔 처방받게 됐고, 172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을 리바로젯 정을 복용을 해서 3개월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피검사를 이제 재검을 하게 됐죠. 중간에 아시다시피 중간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제가 매번 다니던 이전 동네의 내과를 더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이사를 오게 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내과를 찾았고요. 다른 내과를 찾기 전에 보건소에서 피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이러해서 약을 복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진행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체열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170까지 갔던 것이 LDL이 70으로 떨어졌고요. HDL은 그때 좀 거꾸로 모자랐었는데 HDL은 61로 올랐고, 이것들은 이제 정상치에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됐다. 하지만 간 수치가 올라 있었어요. 간 수치가 이게 좀 많이 올랐는데요. AST가 보통은 이제 0에서 50까지가 정상인데 74가 나왔고요. ALT가 0에서 45까지여야 되는데 151이 나왔습니다. 감마지 TP가 0에서 60까지 나와야 되는데 11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가 그렇게 올랐던 적은 없었거든요. 약간 이제 위에 있는 경우는 있었겠죠. 그래도 다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건소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집에서 가까운 내과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결과지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분도 놀라면서 바이러스 그 항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이러스 항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이제 의사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진료에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했고 A형은 없고 이제 B형은 항체가 있는 걸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피검사 결과 그간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피검사하고 이후에 이제 내과에서 추가로 했던 피검사 그 사이에서도 그게 한 일주일가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간 수치가 더 올라 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간 수치가 그것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과에서 그 이후에 뭘 했지? 간 초음파 검사를 추가를 했어요. 간 초음파 검사를 추가를 하고 다행히도 약간의 지방간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간 수치가 오를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좀 그러니까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성 간염은 이게 약간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서 다행. 그래서 내려진 결과는 이제 간장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보름치를 처방을 받고 보름 동안 금주,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 좀 자주 마시는 거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커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있는 모든 약을 끊는 걸로 비타민 C로 이제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보름 동안은 먹지 말라 해서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부터 이제 계속 먹어왔던 건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면 보름치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금주에 이제 피를 다시 뽑고 결과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에 대한 것은 몇 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약인 것 같습니다. 리바로제정이 저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복합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술자리가 일단 제가 그래도 좀 자주 있는 편이었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그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골프를 좀 시작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갑자기 뭐 헬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에 간 수치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분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잠을 아껴가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야간에도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하고 좀 무언가가 좀 잘 돼서,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활동을 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복합적인 걸 수도 있겠다 해서 일단은 약은 끊었고 뭐 술도 끊었고 보름간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다르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졸리면은 그래도 이제 자려고 했던 것 때문에 평소보다 뭐 1시간 이상은 일찍 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또 이제 추가적인 후기를 얘기할 거고, 이번에 이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약 복용 후기 이후에 제 결과에 대한 후기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니까, 유튜브 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남겼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